네, 세범중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 2026년 저희 중간고사 처음으로 봤죠. 네, 세범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분석하게 될 다산 구주입의 수학 강사 황윤상입니다. 네,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저희 이제 보이는 화면이 중등 성적 우수자 저희 포스터 한번 띄워놨는데요. 네, 여러 학생들이 정말 100점 맞고 삼육중학교 학생들은 또 90점 이상 여러 명이 좀 맞았는데 또 어떤 특이점이 있고 저희만의 분석은 또 어떤 스타일이어서 이런 좋은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기출문항 분석입니다. 저희 범위가 제곱근과 실수, 그 다음에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2문항이 총 출제가 되었고요. 선택형 20문항에 논술형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단원별로 문항 분포를 좀 살펴보면 제곱근과 실수는 12문항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총 10문항이 나왔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선생님이 이렇게 기출문항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총 22문제에 대한 각각의 출제 유형들 저희가 분류를 해놨는데 모든 문제를 다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좀 특이했던 두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7번하고 17번인데요.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좀 보이실까요? 여기 닮음 제가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험에 좀 핵심이 되는 단어가 오히려 저는 닮음이지 않았나. 3학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닮음이라는 키워드가 또 이번 시험의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7번 문제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흔하죠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는 A1 용지와 A4 용지를 비교했어요.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용지 접는 문제들은 사실 이제 짝수 간격으로 비교를 좀 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A1 용지와 A3 용지를 비교하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왔었는데 3학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루트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A1과 A4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풀이는 간단하죠. 닮은비를 활용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A1 용지와 A4 용지의 넓이의 비가 8대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에 비해서 제곱근을 각각 취해주면은 이제 닮은 비는 2루트 2대1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. 특히나 이제 또 문제에서 닮음을 유지하는 이 닮음이라는 키워드를 대놓고 던져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은 대망의 17번입니다. 항상 이 세범중학교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불릴 수 있죠. 저는 사실 항상 세범중학교 문제를 좀 보다 보면은 이런 창의적인 도형들을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림을 좀 확대했는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. 그래서 기억은 전체 정팔각형 넓이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3학년 2학기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여기 끝에 여기 꼬다리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어서 뭐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서 그렇게 미지수를 설정해서 해결을 했을 수도 있고 3학년 2학기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XX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겠죠.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이유는 우리가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35도임을 이용해서 여기 끝도 45도가 나오고 45도가 나와서 뭐 그런 식으로 쭉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풀이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뭐 사실은 문제의 접근이 중요한 거다 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한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닮음이 좀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정N각형이 모두 닮음이다.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. 그것들을 이용해서 큰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색칠된 도형을 포함한 가운데 정사각형, 여기 가운데 이 친구 말하는 거죠. 걔네들의 닮음비를 구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구했었던 요 한 변의 길이 2 플러스 2루트 2대 2다.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닮음비를 간단하게 1 플러스 루트 2대 1이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닮은비가 결과적으로는 정팔각형의 닮은비와 같기 때문에 이제 색칠한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 설정해서 비례식 세워주면은 쉽게 정답이 나왔고요. 뭐 넓이도 마찬가지죠. 결과적으로는 아까 구했던 닮은비를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넓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니은에서 이용한 것, 그 닮은비 활용해서 저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Z라고 잡아서 이렇게 비례식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번 핵심 문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닮음이 키포인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희가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얼마나 간단하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기출 적중 사례를 좀 몇 가지 가져왔어요. 구주입의 교재들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교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1차 지필평가 여러분들이 4번 문제 저희 내신 윙 16페이지에 37번 문제와 동일하고요.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또 10번 문제는 저희 내신 코어 1단원 스텝 2에 나오는 문제와 또 동일합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또 연속적인 합차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것도 저희 내신 윙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번 지필평가 총평하고 학습 전략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총평은 도형 연계 문제는 이제 필수가 아닌가 싶어요. 제가 아까도 설명을 좀 했지만 세범중학교 특유의 그 창의적인 도형 문제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.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세범중학교 문제를 또 분석하고 있는데 항상 좀 도형 연계된 거는 많이 나오는 학교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냉정하게 90점대 초중반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. 굳이 내가 하나를 틀리자면 아까 그 정팔각형 문제 그거를 틀리는 게 뭐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좀 기본에 충실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내용을 좀 드리고요. 고득점, 뭐 고득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100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100점 학습 전략으로는 일단 이번에 1단원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단원에서 고난도 문제를 내려면 도형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허점을 공략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3학년 1학기 그 제곱근과 실수에만 메모리 되어 있다 보면은 사실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건 누적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,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언젠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근데 특히나 닮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. 또 그런 허점을 좀 공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요. 우리 구주입의 학생들이라면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문제 봤었을 때 파이널 모의고사 19번이 좀 떠올랐어요. 물론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 19번이 이번에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. 하지만 뭔가 이런 1단원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결국 도형하고 엮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느낌을 그래도 파이널 19번에서 좀 받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았었을까? 라고 또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우리 공수원을 한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등 과정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게 선행학습의 장점이거든요. 우리가 중학생이지만 고등 과정을 배우는 이유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때 우리가 시험 문제 풀면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연계된 부분들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다면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에요. 그래서 모든 교재를 사실 모든 반이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윙이나 랩업 교재 뭐 혹은 내신 코어 같은 교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는 교재고요. 내신 시그니처 굉장히 또 어려운 교재죠. 우리 의대반 계열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카이나 엘리트 계열 학생들도 언제든지 내신 시그니처 특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홍보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공통수학 학력평가라는 거를 이제 5월 17일 일요일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평가 과목은 공통수학 1이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다 중학교 3학년이겠죠.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면은 구주입회를 다닌다면 그래도 웬만한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수학을 어느 정도는 했을 텐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좀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서 이 G스코어를 좀 쌓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요거에 대해서 1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잘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마냥 그냥 너네 공통수학 얼마나 잘해?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. 저희가 아직 중학교 3학년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나이가 더 어리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. 저희가 이러한 평가들을 봐서 이 G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 쌓아 놓는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등급 예측 시스템이에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어떤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? 내가 지금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야 되고 내가 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정권이라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 G스코어이기 때문에 요 시험 사실 뭐 시험 점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도 되겠지만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편하게 좀
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뭐 사실 선생님이 항상 내신 대비를 내신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반드시 당황하는 문제는 꼭 나온다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의 또 공통점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세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도형이 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그런 압박감들 잘 떨쳐내고 시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저희는 또 다음 기말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범중학교 학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